올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 파리 협정이 체결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막자는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선진국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부를 상대로 한 청소년 기후 소송을 진행해온 최창민 변호사와 함께 이번 결정의 의미와 파장 자세히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는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결정인가요? 네, 어제 권고적 결정을 내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이 권고적 의견은 판결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유엔 총회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권고적 의견은 답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가 무엇이냐이고,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번 권고적 의견 절차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절차에 참여해서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모든 국가는 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같은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기후 소송에서 각국 법원이나 국제법재판소의 이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협상 그리고 각국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있어서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의 역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이 순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국회가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장기 이 감축 목표의 어떤 경로를 규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서는 이 각국이 1.5도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국가가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안타깝게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5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상당히 큰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편 소득 수준이라든지 인간 개발 지수라든지 발전 수준에 관한 여러 지표에서는 또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따랐을 때 우리나라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이게 이제 2035년까지 약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국가가 이 국제사법재판소 의견을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이 기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중단, 그리고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이번 권고적 의견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여러 선진국들이 주장한 것은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하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과 어딘가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선진국들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제 각국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 파리 협정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 국제인권법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 그리고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국경을 넘는 피해를 하지 않을 의무 같은 다양한 국제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의 책임 귀속이나 인과관계 등의 문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청소년 기후 소송도 진행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번 판단이 미래 세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네.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중요하게 인용한 것이 세대 간의 형평성 원칙입니다. 네. 이 세대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기후위기는 이 온난화 수준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 비례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적 의견처럼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남아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고 이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이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국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적 의견이 향후 각국의 이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강화하고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 간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과거에 청소년들 대리해서 한국 정부 상대로 이 헌법 소원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당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국회와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미래 세대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런 장기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기존의 정치 구조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축 목표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해서 미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장기 감축 경로를 규정할 것을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헌법 소원 이후에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감축 목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갖춰야 되는 필요 최소 조건을 결정문에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는 이런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입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탄소 예산을 고려해서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이 접근 방식이 감축 목표 설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올해 9월에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감축 목표부터 헌재의 결정과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결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국제법으로서 구체화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미래 세대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